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템플릿에 대한 측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부터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이 블랭크라는 측면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솔직히 이제 이것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구조로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훨씬 더 이제 괜찮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몇 템플릿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뷰 템플릿으로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살짝 클릭을 해보면 이제 해당 부분에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작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해당 처음 인사말에서 이제 여러분들 명칭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적으시면 되실 것이고, 간단히 사진을 어디서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실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우리가 설정 라인이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의 설정을 기반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측면에는 뭘 쓰라고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학과, 학번을 여기다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측면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겠죠. 내용적인 측면은 약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실제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블럭으로서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에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보시면 각각의 영역대가 나눠지지만 내려갈수록 이게 옮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한 페이지에 표현이 가능한 형태의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크리에이터 링크 사이트 추천했던 이유가 반응형 이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데스크탑,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보이는 화면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템플릿을 했을 때 태블릿으로 가보면 약간 이런 형태, 세로 형태로 했을 때 이렇게 줄고요. 모바일로 가면 이제 더 줄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느 기기에서든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기에서 이걸 다루더라도 문제없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 다른 템플릿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듈 템플릿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해 보이는 요 템플릿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 템플릿도 보시면 이제 시작 화면이겠습니다. 이게 시작 화면이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설정을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과, 학번을 써주셔야 되고 구조화된 측면의 명칭은 여기에 들어가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필하고 싶은 사진들은 여기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 구조나 UX 디자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설정하시는 이미지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이제 디자인 쪽에 감각이 있으시거나 디자인 프로그램 툴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사이즈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림판이나 아니면 다른 포토샵으로 만드셔서 하나 구성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데스크탑이라면 태블릿 줄죠.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다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를 아예 포트폴리오 첫 번째 화면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템플릿을 보면 시작 단계부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첫 단계가 포트폴리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나에 대한 구조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측면에 세 가지 이 카테고리는 꼭 넣어달라고 했지만 순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겁니다.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딱 누르자마자 작품을 보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어떤 화면을 보일 것인가를 설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떤 갤러리, 미술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작품 자체를 어필하기 위해선
특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패션학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옷 같은 것들, 옷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대표 이미지를 이런 곳에 하나씩 넣은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정말 보는 사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형태의 당신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전통조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했던 음식이라든가, 우리가 연습이니까 지금 당장 이 학생분들이 이 만든 음식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어떤 음식에 관련된 이미지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분명히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툴입니다. 말 그대로 툴이 익숙해진다는 건 얼만큼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인데 결국 여기 계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갖고 나중에 사회로 나아가셔야 될 때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활용하시는 게 바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블릿이 되면 이게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제 가로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모바일로 하면 또 더 줄어들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좀 유용하겠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템플릿 종류에 따라서 정말 이 모든 사이즈를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변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할되거나 아니면 좀 큰 이미지로 약간 구조화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진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 세 가지 템플릿은 거의 다 비슷한 기준인데 첫 번째 큰 배경 아마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배경이겠죠. 아무래도 시작 단계의 인트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번 이름이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 같은 걸 전달해 주시는 걸로 시작하는 이런 화면들도 있고요. 템플릿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디에 쓰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플러스 되는 모듈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진이나 이미지에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때 딱 쌓여진 처음 이제 그 순서를 여러분이 나에 대한 구조화나 아니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순서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이 템플릿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머랭 쿠키 만들기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준비물 여기에 사진 준비물을 만드는 사진과 설명 준비물 준비하기 이상하군요. 그러니까 음식 재료 준비하기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머랭 만들기 그 다음에 틀찍기 이런 식의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형태의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빈 페이지에서 이 블랭크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위주로 어필하고 싶냐 따라서 만약에 타인에게 혹은 제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측면을 더 어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템플릿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어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뷰 템플릿 있죠. 이러한 이미지나 갤러리가 위주로 된 형태로 구조화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무엇을 만드는 방법, 그 순서도에 기반한 걸 한다면 바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면 되겠죠. 과제 안내에서도 들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영상과 오늘의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최소한도로 이제 구조화해서 링크가 같이 저랑 공유되는 상황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추후 이제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효과적인 측면의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 피드백을 기반으로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좀 더 나은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 측면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인트로 화면이 됐어요. 이 인트로 화면이라는 건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 그 학번에 관련된 링크 있잖아요. URL을 클릭하면 첫 번째 화면으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한 장의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화된 측면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이미 여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구분되어 있느냐?
여기에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아까. 자, 여기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하나로 들어가 볼까요? 자기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어 있겠죠. 왜 비어 있습니까? 안 만들었으니까요, 우린. 그럼 아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과와 학번을 적었던 그 부분을,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조화된 이 부분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니까요. 그럼 처음 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트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과 학번을 손으로 갖다 대서, 마우스 커서로 갖다 대서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는 거죠? 인트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그걸 다시 또 구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에 따른 거긴 한데요.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처음 인트로를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제가 나머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라는 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어있죠. 그럼 또 블럭을 넣는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에 적합한 블럭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쇼케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한 키워드, 핵심, 그 다음에 옆에 바뀌는 이미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면 타이틀은 바로 제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선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이게 뭔지에 대한 걸 나타내는 제목을 하나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파트가 뭐라고 했죠? 자기소개죠.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런 식의 소제목들을 거의 다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자기소개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부분에 타이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또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블럭을 또 추가하여 이번에는 컨텐츠 혹은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타이틀은 글만 나오는 거라면 컨텐츠는 이미지와 글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갤러리는 이미지만 들어가는 것, 텍스트는 텍스트, 글자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글로만 표현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대한 측면의 히스토리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의 히스토리란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날짜나 그 일생에 대한 측면, 성장 배경을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에서 갖고 온다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표현 방식들이 제일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이쪽으로. 자, 이걸 선택, 사용하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멘트를 구성하면 되겠죠. 이 멘트 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걸 활용하는 게 자기소개란에서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굳이 나는 글을 쓰고 싶지 않아, 표현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 한두 개로 표현을 하는 것도, 이런 식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히스토리로 할지, 아니면 글과 그림을 같이 쓸지, 아니면 이미지로만 표현할지,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 이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막 여러 개를 깔아놓고 한번 어느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보시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설정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내용들을 쓰는 이미지나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가 있고요. 그거 말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블럭의 이동이에요. 이게 아이들 장난감처럼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블럭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클릭만 딱 해주시면 돼요.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자, 블럭을 이동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그 구조화에 대한 측면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인트로가 있고요. 미가 있고요. 자기소개가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면, 미가 왜 비어있냐면
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기소개, 영양소개, 진로 로드맵 3개로 하위 단계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의 자유죠. 제가 왜 이게 전체적인 블럭을 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블럭 위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그냥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하나하나를 천천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쌓아놓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한 장으로 만들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위 인트로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걸 여러 페이지로 만들어도 되고, 이 라인 자체가 하나의 이 슬라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하나의 슬라이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이걸 다 한꺼번에 인트로에 갖다 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만 다 표현이 되어 있다면요. 하지만 그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표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내용은 있어야겠죠.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 제가 일부러 지금 만들어 놨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인트로로 우리가 맨 처음에 간다라고 쳤을 때 인트로에서 아까 첫 화면과 두 번째 화면과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런 구분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만 이걸 그냥 하나의 링크로서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그럼 이 포트폴리오에서 특히 여러분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개인 포트폴리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또 비어 있겠죠? 그럼 비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클릭을 하여 뭘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타이틀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타이틀. 자, 이건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적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의 심미적인 관점을 따라서 좀 더 다양하고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또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측면이 나와야겠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다면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보통 갤러리 혹은 이미지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이것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로 가셔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걸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하나나 두 개 더 크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미지 권장 사이즈가 있잖아요. 가능한 한 이 권장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로 사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지를 여기서 에디트로 이미지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PC에서 있는 내용이면 PC의 내용을 갖고 오고 무료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 사용할 것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구조화에 대한 측면에 따라 접근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간다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 머랭 쿠키 만들기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타이틀이 있어야겠죠.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모든 구조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한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제가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설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러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제가 만약 이걸 한다고 치면, 이런 템플릿을 갖고 와서 순서대로 이미지나 이미지 1 재료 준비, 그래서 재료 준비하고 내용 써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뭐 머랭 만들기 하고 또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지? 없는데 또 추가해서 똑같은 걸 하면 되죠, 여러분. 이건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또 사용하기를 누르면 어떻겠습니까? 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머랭 쿠키 만들기에 대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찍었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내가 참고해서 이걸 하고 싶다 라는 측면이라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디오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넣어서 링크만 조절해주면, 링크는 어떻게 조절해야겠습니까? 네, 설정이죠.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동영상 링크를 이렇게 저장해서 넣을 수 있는 측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 혹은 이 문제 해결 방법에 관련된 참고 영상들을 넣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선 여러분이 이걸 제가 과정으로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건요, 결국 이 측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완성한 게 바로 우리의 기말고사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이 부분을요 좀 천천히 수업에서 한쪽에 이제 틀어놓고, 아니면 다른 태블릿으로 틀어놓고 노트북으로 제가 하는 걸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이 칸들을 채워나간다, 지금 하는 방식들을 채워나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크리에이터 링크의 실습에 대한 연습을 계속 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 측면에서 수업을 잘 이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디자인 완성도가 평가의 요소가 아닙니다. 평가의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우실 거라는 거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다 감안을 해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천천히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측면의 하나하나를 조금 더 따라하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그 세부적인 측면의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큰 구조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작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인트로로 들어가는 측면이었죠.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설정한 방법이죠. 만약에 제가 이 측면을 갖고 이제 수정을 한다면 이제 한 번씩 진짜로 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 과제가 수행되는 측면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테니까, 만약에 정말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것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우선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문장을 쓰게 됐는데요.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바꾸고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표시를 했더니 우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문자열을 여러 가지, 서울 남산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폰트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름에 대한 색깔을 파란색 계통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새로 써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썼는데 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글 사이즈, 폰트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표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색깔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밑에 줄을 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쪽 이 왼쪽 면을 다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면을 가볼까요? 오른쪽 면 사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진은 여러분들이 인트로 사진으로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쓰셔도 됩니다. 방법은 설정,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 포인트가 대부분의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가, 뺄 수 있는가도 다 나타나 있죠. 뺀다라는 건 여기 휴지통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지우면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자, 지우면 이제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럼 추가를 해서 관련된 건 내 PC에서 가져오거나 무료 이미지에서 무언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인트로 화면이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는 우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 페이지에 다 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구조화로 나눌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블록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록 이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자기소개 부분을 이 인트로에 깔아놨어요. 이걸 원래대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눌러야 되냐? 바로 설정이죠. 설정으로 가서 어떻게 블럭에 대한 이동을 눌러주면 이 전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고 이 부분의 자기소개를, 자, 자기소개, 그 다음에 뭐 연역,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옮긴 걸 다시 제가 좀 더 이동을 좀 해볼게요. 다 이게 좀 섞여 있네요. 자,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측면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랭 쿠키도 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모랭 쿠키 만들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작성을 해 보고요. 자, 저장을 하면 이 상황에서 저장을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인트로 화면만 나오죠. 그럼 인트로 화면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각각 우리가 구조화에 대한 측면을 하나씩 들어가서 하나씩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는 뭐 바이오그래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의 연혁에 대한 측면을 뭐 한번 적어볼 수도 있겠죠. 뭐 2020년 이건 코로나는 코로나고, 코로나보다 이제 지금 뭐 대면 수업 중 이런 수업을 듣고 있다, 아니면 무슨 자격 획득,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하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쓸 때는 늘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세부 내용 역시도 그냥 하나도 글을 안 쓴 상태로 비워두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말을 그냥 말을 아무렇게나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죄송하네요. 자, 무방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내가 뭐 나 스스로를 꾸며간다, 나 소개에 대한 측면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없는 데서 계속 블럭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좀 복잡하거나 비슷한 류를 할 때 좀 버거운 측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루트나 이러한 형태로 된 걸 계속 플러스 해서 여기서 보시면 블럭 추가해서 옆에서 선택하거나 이건 맨날 찾아봐야 되니까 좀 복잡하다고 쉽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하면 블럭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 자, 이 블럭을 복제한다는 거죠. 자, 복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게 또 생겼어요. 자, 또 블럭 복제를 하면 똑같은 게 또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각각의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미지 바꾸는 법 뭐겠습니까? 또 설정. 여기 이미지가 있죠? 클릭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내 PC에서 가져오거나 무료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단어를 검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측면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건 사이즈별로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역량 소개라고 친다면 역량 소개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죠. 제가 요청드리는 건 첫 번째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타이틀부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타이틀에서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기를 누르시고 제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목 저는 영양 소개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른 용어, 다른 키워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영양에 대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이미지 혹은 비디오 혹은 텍스트 혹은 갤러리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컴퓨팅 사고력,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갖고 어떻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라는 걸 역량 소개에 넣으면 되겠죠. 이 밑에 클릭해서 그냥 한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로드맵은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타이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자, 타이틀 해서 진로 네. 죄송합니다. 진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또 블럭을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진로 로드맵에 대한 건 뭐 이런 걸로 가볼까요? 한번 이미지를 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쓸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걸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있는 측면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설정을 누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피드로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사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같이 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 과제나 이 지금 보면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 상태로 이렇게 올리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구성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보시면 이미지 권장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진 통째로 올리면 아마 이미지가 깨지던가 일부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보셔서 가능한 한 비슷한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 이 픽셀이죠. 700에서 500 사이에 이러한 내용 위주로 가시거나 이게 좀 많이 어려우시면 그냥 사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냥 블럭 하나당 이미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가 있으시면 블럭 하나당 이미지 하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크게 이렇게 2개, 3개씩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하나씩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가 없어서 제가 이게 지워버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설정을 누르시면 자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미지 컨텐츠 리스트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 골라서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거죠.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냐. 뭐 보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가로 개수를 아예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나만 중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순서
순서를 지난번에 이제 살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이미지와 순서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설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설정에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컨텐츠를 몇 개, 여기 보세요. 컨텐츠를 가로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로 할 수도 있고 뭐 5개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기 따름인 거죠. 그런데 가로 6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너무 작아지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3개를 해놓고 똑같은 복제를 해서 이걸 순서대로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이미지 클릭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미지 따오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을 건데 이제 링크라고 해서 실제로 URL을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 URL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링크를 누르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다른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버거우니까 우리가 링크까지는 그냥 링크 없음으로 가고 이 안에서 말을 만들어서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머랭쿠키 만들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측면은 머랭쿠키 만들기 말고 우리가 알고리즘 순서도 할 때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 과제로도 내드렸고 또 이제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큰 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건데요. 원로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거냐? 오늘 과제 아시죠? 오늘 과제가 바로 가능한 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화까지 만드는 측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할 거예요. 사람 따라서는 학생 따라서는 조금 더 만드시거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내용들 이걸 이제 완성본 형태로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말고사 과제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여러분께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걸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링크를 공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보고 제가 클릭을 해서 각각에 대한 측면을 예시로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이야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